자, 우리 아이 응용 문제를 잘 풀게 하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.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효과를 좀 많이 본 방법이기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썼을 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이 방법 정말 간단하지만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. 그리고 이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보통 부모님들께서 좀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. 왜 우리 아이만 문장제, 서술형 문제 나오면 못 풀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.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아이만 못 푸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 싫어해요. 싫어하기도 하고 나와 있으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다들 그런단 말이죠.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풀어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. 제 생각엔 속도의 차이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차이, 그것에 대한 그 속도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결국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주면 풀어내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. 제가 일단 대표적인 유형을 좀 알아볼게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지문의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. 아이들마다 지금 뭐 경험한 거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본 거라든지, 그러니까 접해보지 못한 내용들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정가라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 어떤 그 물건을 팔아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. 또는 뭐 고학년 올라가서 비율 같은 거 배울 때 타율이라는 말이 나와요. 타율은 야구에서 쓰는 말이잖아요. 그런데 야구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은 타율이 뭔지 몰라요. 뭐 어른들도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율이 뭔지 모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만 못 푸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못 푼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왜 못 푸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서 못 푸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. 자, 두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의존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때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 아니면 주위 친구들한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물어보면서 푸는 거예요. 뭐 딱 읽어보고 문장이니까 이건 내가 못 풀어라는 것 때문에 일단 겁을 먼저 먹고 뭐 주위 사람들한테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?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? 라고 먼저 물어보고 여기에 맞는 공식이 이거 맞아?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이런 경우가 좀 가장 많아요. 그리고 뭐 가장 많이 또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응용 문제 풀 때 여기에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여기에는 최대 공약수를 사용해야 돼요? 아니면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야 돼요? 이런 걸 물어봐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얘기를 해주죠. 이게 나누는 건지 아니면 배수가 되는 건지 네가 판단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쓸 건지 최소 공배수를 쓸 건지도 네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줘요.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지 바로 문제를 최대 공약수를 써라 최소 공배수를 써라라고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. 보통 이렇게 의존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쉽게 습관이 안 바뀌어요.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더라도
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이의 응용력, 뭐 서술형 문장제 문제를 푸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. 자, 세 번째는 문제 풀이 자체가 늦는 학생이 있어요. 식은 다 세우고 상당히 좀 꼼꼼한 학생이죠. 이런 경우는 좀 꼼꼼한 학생을 좀 많이 봤어요. 식은 다 세우고 문제도 이해를 했는데 계산이 느린 거예요. 워낙 꼼꼼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느린 경우도 있고, 또는 연산 자체를 많이 안 해본 경우도 있어요. 뭐 대부분 연산을 많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, 연산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잖아요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산은 하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. 제가 가르쳐 본 학생 중에서 식은 정말 깔끔하게 내용 이해를 다 했는데 연산이 느려서 시간 내에 못 푸는 경우를 많이 본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뒤에 다시 영상을 하나 만들 때는 연산에 관한 얘기를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연산은, 그러니까 식은 다 세우고 꼼꼼하게 다 푸는데 연산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이제 응용 뭐 서술형 문장제 문제를 조금 더 잘 풀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앞에서 의존형으로 문제 푸는 아이에게 시간을 좀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냥 시간을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. 이 아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좀 바라봐 주는 거죠.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왜 못 풀지?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. 그런 게 아니고 왜 못 푸는지를 먼저 일단 바라봐 주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우리 아이는 생각보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. 우리 아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.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일단은 봐요. 그 다음에 이제 의존형으로 문제를 푸는 아이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엄마?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한번 문제를 읽어보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읽고 생각할 시간을 줘요. 그런데 그걸 못 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옆에서 문제를 조금 천천히 아이가 같이 들을 수 있게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. 그 전에는 한번 아이한테 먼저 문제를 읽어보라고 해주세요. 한 번, 두 번. 그래도 못 푼다.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문제를 옆에서 한 번 읽어주는 거예요. 한 번으로 안 되면 한 세 번까지. 그러면 그 사이에서 문제를 읽어주고 난 사이에 조금 기다려주면 푸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래도 못 푸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를 뭐뭐는 뭐 이런 파트 있죠. 거기에서 사선으로 하나씩 조금 끊어서 읽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문제집에다가도 뭐 한 두 개 정도, 사선으로 두 개 정도만 그렇게 하면, 이렇게 해서 기다려주면 아이가 어느 순간 많이 듣다 보면 이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겨요.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. 간단한 방법인데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. 이 아이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서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고 한번 읽어주고 하는 방법만으로도 크게 효과가 있어요. 한번 해보세요.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제 처음으로 그 교육에 관한 얘기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시중에 나온 교재들이라든지 교재
장단점이죠. 제 생각이에요. 너무도 좋은 선생님들이 만든 교재인데 제가 쓸 때 어땠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다가 이제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뭐 추천할 수 있는 학원들, 뭐 교습소, 공부방들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.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뭐 제 블로그가 여러 개가 있어요. 관심사가 많아서 그래서 뭐 여행 얘기도 있고 수학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학 문제 풀이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뭐 아직 뭐 전체적으로 미숙하지만 계속 발전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